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딸만 둘이 있는데 첫째는 시집을 보낸 지 오래고 이제 벌써 둘째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젊은 시절 뭣도 모르고 지금의 남편과 순수하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을 한 뒤부터는 그전까진 나름대로 평탄하기만 했던 삶이 참 다사다난해지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이가 성인이라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성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예쁜 두 딸을 낳았던 순간이었어요. 딸들이 참 천사처럼 순하고 예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꼭 닮은 아이들을 낳았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통해 타인이었던 남편과 더욱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쯤 이야기하면 눈치챌 만한 분들은 채셨겠지만 네, 저는 남편을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랍니다. 아무리 저희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순수했다고는 해도 너무 순진했던 거죠. 시댁이나 결혼을 다루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요즘은 젊은 여자들이 깍쟁이처럼 집안 따지고 조건 따지고 따지는 게 많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요즘 사람들이 옛날과는 많이 달리 똑똑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요즘 사람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지금의 남편을 선뜻 선택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생은 남편을 만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서 후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평생 겪어본 일도 없었던 감정을 많이 겪으며 살았으니까요. 남편과는 대학생 때 종종 친구들의 견우로 나갔던 미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날 흐름상 남편과 커플이 되지 못했지만 사실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남편과 커플이 되고 싶었지만 어쩌다 보니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네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도 상대보다는 저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각자 커플이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누구보다 빠르게 사랑에 빠진 만큼 연애로 이어지는 속도도 빨랐고 그래서 전 사실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불타오르는 감정은 처음이었고 주변에선 다들 그런 사랑은 빨리 타오른 만큼 빨리 꺼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만났는데 웬걸? 남편은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심성이 워낙에 착하고 다정했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런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살아보면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항상 예쁜 말로 저를 응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라 함께하는 일상이 안정적이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다 보니 장기 연애로 이어졌고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니 자연스럽게 혼담이 오가게 되었죠. 물론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각자 집안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위에 누나 하나, 형 하나 있는 집안의 막내였어요. 집안 형편은 그럭저럭 넉넉하게 사는 집이었지만 어머님께서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심한 편이었고 시누이도 어머님께 세뇌를 당해서인지 두 동생들에 대한 간섭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연애 때도 그걸 숨길 수가 없어서 가끔 예비 시누이가 선을 넘는 짓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남편과 사귄 지 1년이 좀 넘어갈 때쯤 남편과 데이트하러 나간 약속 장소에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저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다른 여자와 친근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순간 기분이 묘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남편 손을 깍지 껴서 잡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나? 아주 짧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남편을 믿는다고 해도 제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워낙 충격적인지라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몸이 얼어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여자를 밀치고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아, 진짜? 누나,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윤선아, 왔어? 응, 오빠. 이분은 누구셔? 아, 우리 누나야, 친누나. 어머, 드디어 우리 막내 애인을 다 만나네. 한번 보여달라는데 죽어도 싫다고 해서.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하고 따라와 봤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제 누나 가. 얼굴 봤으니까 됐지? 가. 아, 왜? 좀만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나 같이 차 한 잔만 마시고 가도 될까? 내가 사줄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안 가지만 저렇게 가기 싫다는 사람을 초면부터 내치기가 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차 한잔 해요. 다행히 그날은 데이트한다고 열심히 꾸미고 나간 날이라 망정이었지. 이렇게 예고도 없이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서 너무 갑자기 긴장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었고요. 차라리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라도 됐으면 덜 했겠는데 예비 시누이는 그때도 사람을 꿰뚫어보려고 하는 듯이 저를 아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품평을 아끼지 않았죠. 와, 우리 승우가 이런 스타일도 다 만나네? 신기하다. 그동안은 연상만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어찌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만날까봐. 남자는 연하를 만나야지. 내가 우리 승우 짝으로 딱 원했던 스타일이네. 승우보다 어리고 좀 귀엽고 착한 스타일. 성격 순하다는 말 많이 듣죠? 아,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전공이 뭐예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아니, 내가 이렇게 첫 만남에 꼬치꼬치 묻는 건 정말 미안한데 아무리 물어봐도 승우가 안 알려줘서. 누나, 좀 그만하고 가. 나중에 때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잖아. 야, 네가 오래 사귈 여자면 나한테 당연히 어떤 여자인지 다 보고를 해야지. 두 사람 벌써 1년이나 사귀었다며. 그럼 앞으로 몇 년을 더 사귈지 모르는 건데 그걸 누나한테 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누나한테 왜 그런 걸 일일이 말해야 되는데? 그만 좀 간섭해. 나도 누나가 어떤 사람 만나는지 다 몰라. 그건 네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고. 신우이는 저에 대해 보이는 것은 하나하나 평가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코치코치 캐묻더라고요. 무슨 면접이라도 보러 나온 기분이 들어서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중간중간 남편이 말리긴 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피곤해질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순히 대답은 해줬어요. 그랬더니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괜찮아 보이네. 역시 인상이 반 이상 간다니까. 너무 나만 물어본 것 같은데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건 없어? 남편의 누나에 대해서는 종종 들었던 것들이 있어 크게 궁금한 점은 없었지만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가게 앞에서 왜 손을 잡고 있었는지요.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내내 그 장면만 떠올라서 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원래도 동생들이랑 그렇게 손을 잡으세요? 응? 손? 무슨 소리냐며 질색하는 얼굴을 하길래 황당했는데 바로 생각해냈는지 혼자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하더군요. 아, 그거? 난 또 뭐라고? 내가 얘 손을 뭐하러 잡아? 그거 그냥 내가 테스트해본 거야. 네? 테스트요? 여자친구 성깔 테스트. 누가 봐도 바람 피는 것 같잖아. 그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보면 사람 본성을 알 수가 있거든. 아, 저는 어떠셨는데요? 완전 합격이지. 어떻게 그렇게 거기 가만히 서서 상처받은 얼굴로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있어. 착해도 너무 착하고 순해도 너무 순하지. 속상했지. 놀래켜서 미안해. 그런데요,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기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지. 나라면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여자 머리채부터 잡아 뜯어놓긴 했을 거야. 그럼 불합격인 거잖아요. 아, 나는 그래도 내 동생이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되지. 나같이 성깔 있는 여자 만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데 우리 엄마가 아들 갖겠다고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알아? 그렇게 고생해서 낳아놓은 아들들 이상한 여자한테 장가 갔다 해봐. 우리 엄마가 제 명예 사시겠냐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기분 나쁘지 않을 선에서 테스트 해본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평소엔 손 잡으라 해도 절대 안 잡아. 알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의 말대로 제가 정말 착해도 너무 착하고 순해도 너무 순했던 것 같네요. 지금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열받아서 손이 떨리거든요. 사람을 테스트해본다는 자체도 짜증나는데 해도 뭘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싹싹 빌며 미안해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사실 그날 일로 인해 처음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 걸까? 고민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여자들은 대부분 바로 결혼을 밟는 코스여서 저에게 남은 정년기 기한이 그리 길지도 않았던 터라 조금 두렵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누나가 간섭이 많은 편이라고 미리 언질은 해줬어도 이렇게 뜯어 말리는데도 직접 약속 장소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어이 만나고 가는 친누나를 보고 나니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갑자기 자신이 확 없어졌어요. 남편도 그걸 눈치를 챘는지 하루는 시무룩해져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선아, 혹시 우리 누나 때문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거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나 이유도 모른 채로 너랑 멀어지고 싶지는 않아. 이유를 알아야 널 붙잡을 기회라도 있지. 늘 밝고 씩씩했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 마음이 또 금방 약해지더라고요. 누나라는 사람이 짜증나기는 했지만 별개로 남편은 정말 이런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나에 관한 건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만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전 당연히 남편의 누나부터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한테 마지막으로 묻더라고요. 나랑 결혼하는 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안 괜찮더라도 내가 꼭 괜찮게 해줄게, 윤선아. 오빠가 괜찮게 해준다면 괜찮은 거겠지. 알지? 나 오빠만 보고 결혼하는 거야. 알지. 정말 고마워. 내가 대단하게는 못하더라도 꼭 너랑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많이 사랑해, 윤선아. 그렇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미리 신신당부를 해놨는지 양가 부모님 댁 인사부터 상견례까지 시누이가 튀어서 나서는 법은 없었어요. 덕분에 결혼 과정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생각보다 이 결혼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 시누이가 웨딩드레스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고나리질을 하긴 했지만 날 좋은 날이라 그런 건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졌어요. 시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분 나쁘게 했는데도 제가 태도가 변하지 않고 생글생글 잘 대하니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어느 순간부터 부쩍 저를 예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우리 누나가 아무래도 당신이 엄청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지난번에 당신 잠깐 엄마 일 도와주러 나갔을 때 우리끼리 있는데 당신 칭찬 엄청 하더라. 어머, 정말? 뭐라고?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라서 보기 좋다고. 뭐라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싹싹해서 마음에 든다나? 나 결혼 잘했대. 그래? 잘 됐네. 나도 사실 결혼하면서 우리 연애 때 생각이 가끔 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어쩐지 요즘 약간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어쨌든 잘 됐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다 같이 피곤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 형네 형수님 있잖아. 우리 누나가 형수님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 근데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누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진짜 못 견뎌. 당신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티는 안 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없을 때 분위기 진짜 살벌하거든. 형수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랬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데? 형수님한테도 당신한테 했던 그 이상한 시험 같은 거 했었는데 형수님은 그때 누나 머리채를 잡았었나 봐. 그런데 사실 그게 형수님 잘못은 아니잖아. 누나가 못 말리는 거지. 그런데 그걸로 누나는 아직까지도 형수님 좋게 안 봐. 성깔 있다나 뭐라나. 본인 성격 생각은 안 하고. 당신은 그때 잘 넘어가서 다행이지. 당신한테까지 그런 걸 할 줄은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누나가 당신은 좋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편할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상한 시험에 운 나쁘게 걸려든 형님이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시누이가 약간 별난 사람인 것만 조심하면 제 시집생활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부모님도 아들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들어서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잘 말해준 덕분인지 저에게는 그다지 터치도 강하지 않으셨어요. 시댁의 서너 번 가족 행사로 인해 방문한 뒤에야 시댁에서 저와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문제는 그 서너 번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저를 위해 시댁 식구들이 나름대로 참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가자 시댁에서는 원래 하시던 대로 형님을 대놓고 면박 주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사에 서툴어 실수를 하면 형님께서 대신 혼이 나는 시기였어요. 아니 대체 이게 뭐야? 누가 제사상에 빨간 과일을 올려? 제사상에 빨간 음식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동서가 올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은 못하고. 아, 작은 홀케가 올린 거야? 작은 홀케는 그럴 수 있지.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 근데 큰 홀케. 작은 홀케가 모르는 것 같으면 옆에서 알려주고 도와줘야지. 그걸 나 몰라라 하고 상에 올릴 때까지 보고만 있어? 같이 일하는데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 안 말린 의도가 너무 궁금한데 난? 제가 무슨 작은 홀케 실수하는 것까지 일일이 지적을 해야 돼요? 제가 안 나서도 알아서 잘 지적하시고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만하세요. 제 잘못인데 저 때문에 형님들께서 감정 상하실 일은 없잖아요. 제가 다음부터 유의할게요. 그러니까 그만들 하세요. 참나. 동서, 좀 잘 좀 해. 형님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젠 하다하다 동서가 잘못한 것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시잖아. 동서가 잘못하니까 욕먹는 건 나야.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참나. 또 작은 홀키한테 저러네. 잘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지. 왜 또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형님이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니까.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두 사람은 매번 사소한 일로도 언성을 높이며 싸워대기 일쑤였고 시부모님도 못마땅해 하시긴 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인지 따로 나서서 중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주버님 역시 몇 번 동서를 말렸지만 잘 되지 않아 그냥 둘이 싸움 붙기 시작하면 식구들은 언젠가부터 방관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만 얘기해줬어요. 사실 두 분이 서로의 문제로 싸운 날에도 저도 그냥 피곤하니 한 발 물러나 있으면 됐지만 저로 인해 싸움이 붙었던 그날만큼은 도저히 모른 척하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드물게 잔뜩 화가 나 있는 형님에게 가서 말을 걸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땐 형님이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신우이가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갔어도 될 걸 못 넘겨서 일이 커지는 것도 있어 보였거든요. 형님, 앞으로 제가 잘못한 거 지적당할 때는 그냥 저한테 바로 넘겨주세요. 괜히 거기서 화내시면 싸움만 커지고 형님도 기분 더 나빠지고 좋을 거 없으시잖아요. 아니 동서, 내가 진짜 억울해서 그래. 동서는 이 집에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이놈의 시댁 식구들은 뭐만 하면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 동서도 요 몇 번 봐서 이제 슬슬 분위기 파악 될 거 아냐. 동서가 보기에도 좀 그래 보이지 않아? 나한테만 다들 너무 뭐라고 하는 거? 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없진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쩌다 지적당하거나 혼나게 되더라도 우선 넘기잖아요. 그러면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이도 그냥 분위기 가볍게 잘 넘기시더라고요. 형님도 좀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 모르는 소리 마. 그건 동서처럼 내가 쌓인 게 없을 때나 통하는 소리지. 나는 뭐 처음엔 동서처럼 안 그랬는 줄 알아? 근데 있잖아. 매번 동서처럼 대하면 사람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보는 줄 알아? 동서도 한번 겪어봐. 지금이야 뭐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화살이 다 날 향하는 모양인데 얼마 못 가서 동서도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냥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형님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렇게 저주하듯 이야기하는데 순간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저도 본인처럼 될 거라는데 저는 아닐 거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형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저에겐 살얼음판을 내디딘 것만 같았어요. 그마저도 신우이가 형님을 하도 잡아서 저는 늘 이 집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지나가긴 했지만요. 그렇게 1, 2년 정도 흐르자 형님은 저에게 슬슬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동서,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동서나 나나 같은 며느리니까 이렇게 차별할 줄은 몰랐거든. 솔직히 동서가 나보다 그렇게 크게 잘난 거 있어? 친정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대단하길 하나. 대체 왜 나한테만 저러는 거야? 그쯤 되니 저도 시댁에서 함께 보고 지낸 세월이 쌓여 형님이
왜 저런 대접밖에 못 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형님은 굉장히 아나무인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파르르 떠는 감정 기복 심한 사람이었고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가끔은 벗어나는 면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댁 입장에서 보면 저런 며느리는 좀 싫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라도 제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면 뒷목을 잡고도 남을 테니까요. 어쨌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형님께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시댁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에서 형님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일이란 꽤나 고역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라도 어린 손아랫동서라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이라도 해줬겠는데 손이 동서인 것도 부담이었고 이미 신우이가 충분히 말을 해준 것 같은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갈구는 것으로만 생각하니 전혀 발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줄 만한 이야기는 없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라는 건 다 자기 중심적인 속 터지는 이야기들 뿐이니 들어주는 것조차 힘에 겨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그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쪽이 제 시댁 생활이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신우이와는 다행히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워낙 형님과 신우이의 관계가 시끄러우니 상대적으로 조용한 저를 예뻐라 하셨거든요. 형님하고만 잘 지내면 됐는데 워낙 성격이 튀고 기복이 센 사람이라 맞춰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소연을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저에 대해 결혼 초반에 가끔 드러내던 경쟁의식이라던가 적개심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더 호감을 많이 표현한다고 해서 굳이 형님이랑 피곤하게 경쟁 구도를 펼칠 생각은 절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며느리로서 형님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많이 취하면서 꽤 성공적으로 형님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성공을 했죠. 그렇게 평화로움이 꽤 유지되나 싶었는데 몇 년 가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작은 올케, 나야.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다른 게 아니라 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작은 올케한테는 직접 말해주고 싶어서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해. 어머나 정말요? 축하드려요. 지금 만나시는 분이라면 그 외국분 맞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남편 따라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될 것 같아서 작은 올케한테는 왠지 미리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네? 미국으로요? 정말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처럼 자주 보긴 힘들겠지? 나야 내 사랑 찾아 떠나는 거니까 괜찮지만 내가 없으면 작은 올케가 큰 올케한테 너무 치릴까봐 마음에 남아서. 아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형님,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 인간이 본성이 착한 사람은 아니라서. 작은 올케 처음 시집왔을 때 큰 올케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아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흉보고 이간질했는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일부러 더 잡은 것도 있어. 작은 올케는 잘 몰랐겠지만 사실 안다고 좋을 것도 없으니까.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듣기 싫은 얘기 다 받아줘가며 집안의 미운 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형님을 안쓰럽게 생각해왔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니 제 자신이 바보같이 이용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표정을 본 신우이가 바로 제 감정을 읽었는지 바로 진정시켜주려고 하더군요. 아, 그렇다고 너무 배신감 느끼지는 마. 그냥 그 인간 인간성의 한계야. 최근 요 몇 년간은 작은 올케 얘기는 꺼낸 적도 없거든. 아마 그때부터 작은 올케한테 붙어서 내 욕이나 해댔겠지. 내 말이 맞지?
안 봐도 뻔하다. 아니, 그게요. 작은 올케는 내 욕 안 했을 거 알아. 사람 척 보면 알거든. 나도 보통 성격 아니란 소리 많이 듣는데 큰 올케는 진짜 상종 못할 종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 잡으려고 하니 집안이 맨날 시끄러워졌지.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해. 그냥 내가 걱정되는 건 내가 없으면 큰 올케가 너무 활개치고 다닐까봐 걱정이야. 혹시 내가 미국 간 뒤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하라고. 알겠지?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감사하긴. 그래도 나는 작은 올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집안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형님에 대한 뒷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은 저도 형님을 예전만큼 맞춰주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맞춰준다고 한들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언제 또 이렇게 시부모님께 저를 이간질할지 모르니 차라리 책 잡힐 일조차 없게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동서, 들었어? 신우이 결혼한다는 거. 노처녀인 이유가 있다고. 저 성격을 누가 받아주나 싶었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긴 가네. 아, 속 시원해. 드디어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다. 그치? 그래도 저는 좀 아쉬운데요. 남편도 아쉬워하고요. 워낙 동생들이랑 각별한 누님이셨잖아요. 아주버님도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아쉬워하긴? 감히 내 앞에서 아쉬운 티를 어떻게 내? 지 누나가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도 반감만 하던 주제에. 이제 눈에 가시 갔던 누나도 없는데 마누라 떠받들고 살 준비나 해야지. 그동안 당해왔던 거 다 갚아줘야지. 안 되겠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동서는 알잖아. 안 그래? 그래도 아주버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서 중재하기 힘드셨을 텐데 아주버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동서 오늘 좀 이상하다. 전에는 내 말 묵묵히 잘 만들어주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지? 신우이 이제 곧 간다고 뭔가 헷갈리는 모양인데 신우이가 없으면 그 바로 다음 서열이 나야. 동서가 아니라. 동서 뭐 시댁에서 예쁨 좀 받는다고 안 본 사이에 기세가 등등해진 거야?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치? 동서도 이제 말 좀 가려가면서 하자. 어? 내가 그동안 시집살이 한다고 동서 기강을 잘 못 잡았어. 우리 서로 선 넘지 말자. 이때까지 잘해왔잖아. 네. 갑자기 돌변하다시피 변해버린 태도에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워서 사람이 벙찌더라고요. 순간 신우이가 왜 저를 염려했었는지 알 것 같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문성을 벌써부터 드러내니 저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 날뛰는 성격을 저 혼자 감당하기란 애초에 무리였어요. 아주버님조차 쩔쩔매는 사람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신우이가 없으니 시부모님한테까지 쌩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동선의 집에 과일 박스 보내셨다면서요? 왜 자꾸 동선에만 챙기세요? 큰 며느리라고 그동안 구박 많이 하셨으면 큰 며느리 목도 챙겨주셔야죠. 저 그동안 형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저한테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작은 집 애들만 챙겼다는 거냐? 지난번에는 너네 집에 한가 선물 좀 챙겨줬잖니. 작은 집 애들 못 챙겨준 게 미안해서 생각나서 보낸 건데 그걸 뭐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니? 어? 시부모님도 매번 형님에게 시달리는 일이 잦으니 점점 자연스럽게 저희 집을 챙겨주는 일도 줄어들었고 집안끼리의 교류 자체가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안 엮이는 게 제일이다 보니 암묵적으로 가족 간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나
트러블은 없었어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조용한 분열을 겪고 있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은 말기라고 하시네. 뭐라고? 아버님 얼마 전에 뵀을 때만 해도 멀쩡하셨잖아. 검사 결과 제대로 나온 거 맞아? 우리도 믿기지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원래 췌장암은 이렇게 말기일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야. 세상에, 아무리 사람 일이 한치 앞을 모른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시댁 식구들은 상심에 빠졌고 아버님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집에서 병 수발을 해줄 인원은 필요했기에 저와 형님이 일정을 나눠서 형님과 바통 터치를 해주면 어떨까 의견이 나왔지만 형님께서는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동서도 알겠지만 난 솔직히 내가 아버님 병간호를 왜 해드려야 하나 싶어. 아버님 나 은근 무시하고 미워하셨던 거 알지? 건강하실 때는 사람 그렇게 서운하게 해놓고 돌아가실 때 되니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건 좀... 내가 보기가 그래. 내키지도 않고. 동서도 생각해봐. 동서를 미워하던 사람을 간호하라면 동서는 하고 싶겠어? 그래도요, 형님.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은 혼자서 아버님 돌보시긴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형님이 안 오시면 아주버님이 오셔야 하는데 아주버님도 일 끝나고 오기가 힘드실 거고요. 자기 부모 일인데 힘든 게 내 알바야? 왜 남편이 할 일을 나한테 강요해? 동서도 혼자 하기 싫으니 나한테 일어나 본데. 아무리 설득해도 나는 그런 거 할 생각 없으니까 간호할 인원이 필요하면 그냥 병원 입원시키라 해. 참, 아무리 본인이 시댁에 쌓인 게 많다고 해도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어르신한테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여자들이 시댁에 잘하는 건 다 같이 사는 남편 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주버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또한 부부끼리 이야기해야 할 문제니 저의 설득은 그쯤 하고 빠졌어요. 솔직히 형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저라고 뭐 혼자 병간호 뒤집어 쓰게 생긴 이 상황에 뭐 그리 유쾌하기만 했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의 암 소식에 마음 아파하는 남편의 모습이나 개인적으로도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아 선뜻 저라도 병간호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귀한 남의 집 딸한테 내 남편 병간호 도와달라는 게 참 미안하면서도 정말 고맙구나. 사실 나 때는 이런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큰며느리 보면 이런 게 또 당연한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 너한테는 한없이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힘드신 거 싫고 아버님 아프신 것도 마음 안 좋아서 그런 건데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님만 신경 쓰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아버님의 암투병과 온 가족의 병간호가 시작되었어요. 평일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번갈아 가며 시댁에 들렀는데 당연히 고정된 시간에 일을 하는 남편이나 아주버님보다는 제가 시댁에 머무르는 시간이나 빈도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렇게 평일에는 번갈아 가며 어머님과 아버님을 살피고 필요한 것들도 사다 드리고 격주로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 두 분 바람도 쐬어드리며 시간을 보냈죠. 형님은 간호는 쏙 빠졌으면서 같이 시간 보내는 주말에는 어떻게 또 참석을 하더라고요. 형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아, 다들 고생하는 거 미안해 죽겠는데 이럴 때라도 와야지. 아버님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해야 나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참,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뻔뻔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아버님에게부터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았는데도 아버님은 6개월 정도밖에는 더 못 사셨어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순간부터 각오는 했어도 사실 판정부터 돌아가시기까지 너무 기간도 짧고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온 집안의 충격적인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다 말고 형님이 제게 하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래도 말기암인데 반년 정도 사셨으면 많이 살다 가신 거지. 너무 오래 사셔도 식구들 고생만 시킨다는 걸 아버님은 아신 거야. 고맙게 여겨동서. 순간 화가 나서 미국에서 급하게 들어와 시름에 빠져있는 시누이에게 달려가 말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날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허벅지 꾹 눌러가며 참았어요. 왜 그렇게 시댁에서 이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해줬는지 너무 알 것 같아서 진작 거리 두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질 정도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병간호를 가는 동안 가족 모임에만 참석하고 병문안이나 병간호로는 절대 오지 않는 형님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형님의 인간성을 파악하고 계셨으니 기대조차 안 하신 걸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라 어떤 생각으로 형님을 대하고 계신지는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형님이 한 망언을 온 가족에게 알려서 그동안 받아왔던 무시보다 더한 서름이라도 겪게 해주고 싶었지만 또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나 싶더라고요. 한 차례 흥분됐던 감정이 진정되고 나니 역시 저 인간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 게 답이라는 똑같은 결론이 나서 최대한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자주 찾아뵈었어요. 두 분이 사시던 집에 혼자 남은 기분은 상상만 해도 외롭고 끔찍한 기분일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처럼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방문해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손주들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어머님이 사별로 인한 우울감을 잠시라도 잊으실 수 있게끔 노력했어요. 남편도 제가 어머님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고마워하더군요. 여보, 정말 고마워.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당신 같은 여자가 없는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해준 만큼 나도 더 장인 장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싶고 그래. 우리 누나도 예전엔 별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사람 잘 보는 게 맞는 것 같네. 그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기에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풍족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아버님의 기일날쯤 어머님이 중대하게 할 발표가 있으시다며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서 얼마 없는 재산을 미리 나눠주려고 한다. 네? 재산이요? 어머님께서는 경기도 모 신도시에 있는 15억 아파트와 서울 끝자락에 있는 5억짜리 빌라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중 15억 아파트를 형님네에게 주고 저희에게 5억 빌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그동안 뭔가를 바라고 잘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형님네에 비하면 월등하게 저희가 시댁에 해드린 게 많은 것에 비해 형님네에게 더 큰 재산을 나눠주시는 게 인간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님, 웬일이세요? 저는 당연히 아파트는 동선해 줄 줄 알았는데? 네가 그동안 큰 며느리로서 마음고생한 부분 잘 알고 있다.
우리한테 서운한 감정 많이 쌓아둔 것도 잘 알고 있고 너도 그동안 네가 한 만큼은 보상 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 제가 해드린 게 뭐 있다고. 고생은 우리 동서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큰 며느리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동서 서운해서 어떡하지? 그 서울 끝자락에 있는 빌라는 집값 잘 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님, 동서는 이런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빌라도 저 주시면 안 돼요? 저 주시면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재테크해서 재산 불려놓을 자신 있는데 불린 돈은 동서한테 나눠줄게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렇게 나눠놨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마라. 3배 차이가 나는 재산을 줬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어딜 동서 재산까지 탐을 내기는.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그래도 이 사람이 그동안 아버지 간병도 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엄마 신경 쓰인다고 그렇게 찾아가서 잘해드렸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엄마가 생각이 있어서 형네 더 재산 증여하는 거라고 해도 저도 저지만 이 사람이 한 것도 많은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남편도 내심 서운했는지 어머님께 한마디 했는데 어머님은 너무 무섭게도 크게 화를 내셨어요. 다들 조용히 해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나눠주겠다는데 왜 자식 새끼들이 일이 많들이 많아?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중에도 형님은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아우, 고생한 우리 동서만 불쌍해서 어떡해. 이래서 시집을 가도 장남한테 가야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별. 순간 짜증이 확 나고 서러운 마음에 집에 와서 괜히 펑펑 울기도 했네요.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 성의를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저런 거에 워낙 둔감하셔서. 대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응?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덕분에 그래도 금방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니 금방 훌훌 털어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로부터 2년 뒤쯤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보, 그거 들었어? 형네 증여받았던 아파트 앞으로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모양이야. 뭐라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 살던 사람들 다 이사하고 난리가 났다나 봐. 형네도 이사가고 새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다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 같아.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세상에 큰일이네. 좀 찾아보니 2년 전부터 그 부근에 송전탑이 들어서니 많이 인터넷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점에 이미 저희가 받았던 빌라는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님께서 부동산에 워낙 빠삭하셨던 분이라 이런 점들을 다 염두에 두고 증여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여쭤보지도 못하지만 형님이 빌라를 탐하자 그동안 형님께 화 한 번 안 내고 무덤덤 하셨던 어머님이 몹시 노여워했던 일은 아직도 두고두고 생각이 나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인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다 알고 하신 것 같지? 그러게,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봐야 한다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우리 형만 불쌍하지. 살다 보니 그렇게 보답받지 못할 줄로만 알았던 마음이 어떻게든 보답받는 걸 보면서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 마음을 베풀면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돌려받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군요. 인생 흘러가는 게 동화책 속 세상처럼 반드시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법은 없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동화 속 교훈처럼 잘 살아온 만큼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끔 제가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의 일이 떠올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이제는 믿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